채권을 위에서 유치권을 점유하는 거거든요. 채권. 그 피담보 채권 그래. 그 피담보 채권 관련해서 할 말이 많아요. 1번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돼요. 채권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1번 안 돼요. 근데 그게 채권이 돈 받을 게 있어도 넘겨보세요. 483페이지.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응? 이게 그 내가 유치권 행사하는 그 물건, 건물, 토지와 이 채권이 관련이 있어야 돼요. 관련. 이걸 결련성 그래. 이걸 이론상으로는 이원설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헷갈리고요. 다시 한번 내가 유치권 행사하는 목적물과 내가 주장하는 채권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이 대표적이죠. 그죠? 채권이 연결돼 있어야 돼요. 여기서 쟁점이 많아요. 그래서 인정된 경우, 안 한 경우를 보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공사대금은 전형적으로 토지나 건축공사대금은 돼요. 건축공사대금, 토지공사대금. 토지공사는 성토공사, 굴토공사, 옹벽공사, 축대공사 이런 걸 말하고요. 건축공사는 골조, 창호 이런 것도 말하지만 이것도 건축공사의 토목. 건물 지려고 땅 판 게 뭐다? 이걸 알아둬야 돼요. 건물을 지려고 지하 1층, 2층 땅 판 거. 터파게 한 거. 터파게 한 거는 어디에 들어간다? 건축공사다, 토목공사다? 이거는 건축공사다. 우리가 말하는 토지공사는 성토, 굴토, 옹벽, 축대, 순수한 토지공사 그러고요. 건물 지려고 땅 판 거는 토지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건축공사에 들어가. 이거 왜 중요한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원도급자 말고 하도급자는 별도로 할 수 있어요. 하도급업자는 별도로 할 수 있다. 자, 넘겨서 484페이지 3번. 하도급업자는 별도로 본도급업자고 유치권이 가능해요. 자, 결령관계가 부정된 경우를 볼게요. 부정된 경우. 자, 넘겨보시면 어디냐면 486.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샘플, 표준 샘플만 몇 개 보는 거 이 중에서 나중에 업무하면서 참고하면 돼요. 자, 첫째. 이건 어느 때 활용도가 있느냐면, 자,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다 없는 건 아니에요. 유치권이 인정될 때는 두 번째 뭐로 나가야 되는 줄 알아요? 유치권이 인정되더라도 그 금액이 작게 만들어야 돼요. 유치권 금액이 작아버리면 큰 시장을 안 주거든. 그래서 여기 이거예요. 건물 공사대금만 들어가지 사전 공사대금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뭐냐면 종전 건물 철거 공사대금. 그러니까 새로 진 건물 공사대금이 아니라 건물을 새로 지려고 옛날 건물 철거한 거, 정리한 거, 이거는 해당이 없대요. 해당이 없대요. 자, 자재대금도 안 돼요. 설계비용도 안 돼요. 여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한밭식당 그 직원들 식대 대준 것도 안 돼요. 이렇게 자재대금 이것처럼 식대도 안 돼. 유치권이 안 돼요. 참고로 요령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양쪽에 있을 수 있거든. 그 한밭식당 아주머니 입장일 수 있고 이 자재대금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유치권이 안 돼요. 근데 이분 입장에서 유치권을 해야 될 경우가 있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식당값하고 자재대금이 포함된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재를 내주고 식당을 대준 묶어서 이 사람의 공사대금으로 유치권을 하면 되는데 이걸 배제하고 직접 자재대금 한바 식당값 이런 거는 안 된다니까. 머리 잘 써야 돼요. 요걸 식당 자재대금이 바로 들어가면 안 돼. 용역대금도 요거로 직접 유치권이 안 되고 요게 포함된 크게 공사대금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되죠. 이거를 공사대금으로는. 그러니까 머리 잘 써야 돼요. 임대차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485페이지랑 자 485페이지를 보면 있고요. 494페이지랑 비교를 해서 아니 임차인이 유치권이 많이 들어와요. 임차인이 경매 들어가면 노래방 경매 들어갔다는 노래방 시설한 인테리어 비용 이런
상가나 주택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해가지고 자기가 싸게 낙찰받으려고 이 임차인이 많이 들어와요. 임차인이 유치권이 인정이 되느냐?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이건 된다래요. 필요비, 유익비는 된다래요. 자, 필요비가 뭐냐면 많이 알 거예요. 필요비는 뭐 수리비죠, 수리비. 그러니까 뭐 천장 보수 비용 이런 것들. 자, 그다음에 유익비. 유익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거라 그러죠. 이게 이제 많이 들어간 게 유익비 문제예요. 인테리어 비용이. 과연 인테리어 비용이 유익비에 해당되느냐? 아시겠지만 유익비는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높인 거라 뭐냐면 짜장면집을 하든 다방을 하든 삼계탕을 하든 꼭 필요한 건물, 화장실, 엘리베이터 뭐 이런 것들은 들어가는데 이렇게 사진관 운영하려고 들어간 돈, 다방 하려고 들어간 돈, 삼계탕집 하려고 들어간 돈, 이런 비용 이런 것들은 삼계탕집 할 때나 필요하지 중국집 할 때는 안 필요하니까 사진관 운영하려면 안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은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과연 필요비냐, 과연 유익비냐 많은 경우가 해당이 안 된다. 건물 자체 용도가 아니라 특정 용도, 사진관, 다방 이런 것들은 전부 해당이 안 된다. 노래방, 인테리어 비용 이런 건 해당이 안 된다. 자, 첫째 요건이 해당이 안 된다.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다? 이거다 이거. 필요비, 유익비, 폭이 특이하게 있으면 유치권이 안 되는데 임대차 끝날 때 원상복구 조항은 포기 한 거로 본다.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면 필요비, 유익비를 포기한 거로 본다. 판례가. 이게 판례를 보면 이게 문방구에서 파는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인쇄가 된 거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쓴 게 아니라 원상복구 조항이 인쇄된 문구라도 포기한 거로 본다. 지금 우리나라 임대차 계약서 치고 원상복구 조항 없는 게 없다. 그래서 이걸 뭐를 의미한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 들어오면 배당 요구하면서 유치권 신고 들어오면 그러면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을 찾아서 자, 첫째는 뭐다? 필요비의 유익비에 해당되지도 않지만 다시 한번 필요 유익비에 해당되지도 않지만 필요 유익비에 해당된다고 해도 이거는 뭐다? 필요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건 앞에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필요 유익비에 해당이 돼도 포기했으니까 없다. 원상복구하기로 했다. 원상복구 조항이 없는 게 거의 없다. 가끔 있더라. 겪어보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설프게 계약서 쓴 게 있어요. 보증금, 기간, 월세 이렇게 아무것도 안 썼어. 그런 건 이런 걸 안 써가지고 드물게 원상복구 조항이 없는 계약서가 있지만 대부분은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니까 유치권 들어오면 원상복구 조항을 이용해라. 그래서 첫째는 필요비 유익비도 아니고 두 번째 원상복구 조항이 있으니까 안 되고 예?